안녕하세요, 달팽이입니다. 얼마 전 타티스 주니어의 재계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ESPN에 따르면 11년 3억 2천만 달러 규모라고 알려진 이 계약 자체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샌디에고의 단장 AJ 프렐러는 최근 적극적인 선수 영입을 한 뒤 도미니카에 있는 타티스 주니어를 직접 찾아갔다고 합니다. 물론 재계약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방문 자체는 AJ 프렐러 단장의 영리한 계산이 담겨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폭풍 영입으로 샌디에고에 관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팬들과 전문가들도 다르비슈, 스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프렐러는 영리하게도 자가격리까지 해야 되는 이 시점에 타티스 주니어를 만나러 직접 도미니카 공화국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대외적으로도 그리고 구단 내부적으로도 누가 팀의 중심이고 미래인지 확실하게 교통정리를 해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관계자들은 직접적인 기간과 금액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재계약으로 가기 위한 과정을 밟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언론들은 올해 안에 타티스 주니어와 샌디에고가 재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을 기정사실로 보고 각자 나름의 합리적인 추측들을 하는 중입니다. 현재 가장 많은 비교를 받는 계약은 애틀란타가 아쿠냐 주니어와 한 계약, 휴스턴이 브래그먼과 맺은 계약입니다. 켄 로젠탈은 10년에 2억 1천만 달러에서 2억 3천만 달러 정도가 기준이 될 거라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저는 이 계약을 계기로 더 늦기 전에 메이저리그가 현재 가지고 있는 FA 제도를 손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아쿠냐 주니어의 계약이나 워싱턴이 소토와 계약을 시도한 것, 그리고 타티스 주니어의 케이스까지 아직 연봉 조정 신청 자격이 없는 선수들과 새로운 계약을 맺으려는 그런 팀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분명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북미의 스포츠 유망주들은 주로 2개 이상의 스포츠를 하면서 프로가 되는 꿈을 꿉니다. 90년대와 2000년대 우리는 본즈, 토드 엘튼, 마워처럼 여러 스포츠에서 최상위급 재능을 보인 유망주들이 야구를 선택하는 모습을 많이 봐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마홈스나 카일러 머리처럼 야구가 아닌 다른 스포츠를 선택하는 선수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시대의 흐름이며 단 하나의 이유를 들어서 딱 이게 원인이다 라고 할 수 없는 여러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겠지만 확실한 것은 그중 하나가 바로 신인 계약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NBA나 NFL에서 1라운드에 뽑힌다면 그 선수는 바로 다음 시즌부터 꽤 준수한 출전 시간을 보장받게 됩니다. 첫 한두 시즌에 적응을 못하더라도 보통 3시즌 정도는 인내를 가지고 성장을 기다려줍니다. 메이저리그 드래프트에 뽑힌다면 보통 평균 2년 정도의 시간을 마이너리그에서 보낸 뒤 메이저리그로 콜업됩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FA가 되기 위해서는 6년 정도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데뷔 시즌에 풀타임 시즌을 치르지 못해서 서비스 타임 이슈에 걸린 선수들의 경우 사실상 7시즌을 치른 뒤에 FA가 되기도 합니다. NBA나 NFL의 경우 신인 선수와 4년 계약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보통 FA가 될 때까지 4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의 평균 연봉은 NBA가 832만 달러로 가장 높고 MLB가 403만 달러, 그리고 NFL이 326만 달러입니다. NFL이 가장 낮은 이유 중 하나는 NFL의 경우 로스터에 들어간 선수가 월등히 많은 데다가 선수 간의 연봉차가 가장 심한 리그이기 때문입니다. NFL 선수라도 일반 직장인 정도의 연봉을 받는 선수들도 꽤 됩니다. 참고로 현재 애틀란타의 키커인 구영애가 뉴잉글랜드에서 받은 2019년 연봉은 16,000달러였습니다. 물론 각 리그의 선수 계약이 이렇게 된 지는 꽤 오래되었고 야구는 전통적으로 큰 계약과 긴 기간 보장이 매력이었고 NBA와 NFL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돈을 많이 벌며 큰 연봉 지향적인 계약이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총 계약 금액 순위에서는 10위 안에 8명이 야구 선수지만 이를 연평균 연봉 순위로 하게 되면 10위 안에 야구 선수는 한 명도 없게 되고 10명 중 7명이 NBA 선수들입니다. 최근 메이저리그에서 큰 계약을 한 선수들과 다른 리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2019년 마이크 트라웃은 12년 4억 2,600만 달러의 대형 계약을 맺으면서 북미 프로스포츠 역사상 최고의 계약의 주인공이 됩니다. 하지만 이 기록은 2020년 패트릭 마홈스에 의해서 깨지게 됩니다. 마이크 트라웃은 2009년 메이저리그 드래프트를 통해서 에인절스와 계약을 합니다. NBA에서 2009년에 드래프트된 선수들 중 MVP를 수상했으나 우승을 못한 선수로는 제임스 하든이 있습니다. 트라웃은 2009년에 드래프트가 되어서 2012년에 신인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첫 MVP를 탄 2014년까지 6년간 그의 총 수입은 835만 달러였습니다. 하든은 2009년 드래프트를 통해 OKC에 입단하면서 4년 1783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2014년까지 6시즌 동안 4626만 달러의 수입을 기록했습니다. 현 시점까지 트라웃은 1억 3천만 달러의 연봉 수입을, 하든은 2억 2,400만 달러의 연봉 수입을 올렸습니다. NBA 선수의 광고나 관련 상품 판매를 통한 수익이 더 많다는 것을 감안해도 이미 연봉에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물론 트라웃의 보장 기간이 더 길긴 하지만 하든 또한 2년 뒤 부상 없이 재계약을 할 수만 있다면 하든 쪽이 총 수입이 월등히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트라웃의 기록을 깨고 12년 5억 3천만 달러의 계약을 캔사스 시티와 맺으면서 북미 프로스포츠 역사상 최고의 기록을 깬 패트릭 마홈스는 1995년생으로 2017년 NFL 드래프트를 통해서 프로 선수로 데뷔했습니다. 2017년 MLB 드래프트를 통해서 메이저리그에 입성한 선수들 중에 제대로 데뷔를 한 선수는 애틀란타의 카일 라이트와 뉴욕 매츠의 데이빗 피터슨과 같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패트릭 마홈스와 같은 1995년생인 카일 라이트는 30세가 되는 2026년 FA가 될 예정이며 사이닝 보너스까지 합친 현재까지 그의 총 수입은 737만 달러입니다. 이 중 700만 달러가 사이닝 보너스입니다. 패트릭 마홈스 역시 투수였기 때문에 만약 그가 계속 야구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현재 카일 라이트와 비슷한 입장에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즌 카일 라이트는 큰 이변이 없는 한 애틀란타의 제5선발 자리를 두고 경쟁할 예정입니다. 패트릭 마홈스의 2017년 신인 계약은 4년 1642만 달러였으며 현재까지 그는 5시즌 동안 4735만 달러의 수입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그는 아디다스, 오클리, 헤드앤숄더 샴푸 등을 비롯한 10여 개의 회사들과 광고 및 후원 계약을 맺고 있으며 관련 상품을 통한 수입도 천문학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현재 캔사스 시티 로열스, 메이저리그 팀의 구단주 중 한 명입니다. 만약 그가 야구를 선택했다면 이제 막 이름을 알리고 선발 자리 중 한 자리를 두고 경쟁할 시기에 NFL을 선택한 그는 역사상 최고의 계약을 하고 구단주가 된 것입니다. 빌리빈 단장은 2018년 MLB 드래프트에서 한국계 카일러 머리를 뽑고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오클랜드는 466만 달러의 계약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카일러 머리가 NFL에 관심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깨끗하게 포기합니다. 물론 카일러 머리가 오클랜드를 선택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았지만 최근의 사례를 볼 때 가능성이 매우 낮은 일이었습니다. NFL팀 애리조나는 카일러 머리에게 4년 3,500만 달러의 계약을 제안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해에 드래프트된 조이 바트나 알렉 본과 같은 선수들이 2020년에 메이저리그의 처음 모습을 보였고 앞으로 2026년이 돼서야 FA 자격을 획득하는 것과는 달리 이미 2,600만 달러의 연봉을 올린 머리는 최근의 트렌드를 봤을 때 다음 시즌이 시작되면 새로운 연장 계약에 대해서 애리조나와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뛰어난 신체적 재능을 지녔거나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재능을 보인다면 여러분은 신인 선수 계약에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도 야구를 하라고 하실 수 있으신가요? 야구를 정말 좋아하는 저라도 여러 스포츠에 재능이 있다면 야구가 아닌 다른 스포츠를 하라고 할 것 같습니다. 20대 중반 혹은 30대까지 기다려야 FA가 될 수 있고 그 전에 부상이나 다른 큰 흠이 생긴다면 노력에 대한 보상인 좋은 계약을 받을지 확실하지 않은 스포츠보다 20대에 이미 2번 정도 FA 계약을 맺을 수 있고 신인 계약부터 어느 정도 대접을 받는 스포츠로 가라고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스포츠와 대학 스포츠도 즐겨보는 저는 최근 들어 2개 이상의 스포츠의 두각을 보이며 유망주로 이름을 알린 선수들이 선택의 기로에서 야구는 보험으로 하고 다른 스포츠를 선택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러한 계약들로 인해서 메이저리그가 스타성이 높은 선수들을 너무 많이 빼앗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이제는 많은 팀들이 FA까지 기다리지 않고 연봉 조정 신청 자격이 주어지기 전에 팀의 미래가 될 젊은 선수들에게 새로운 계약을 제시하는 모습은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NBA나 NFL처럼 메이저리그도 현재의 6년이 아닌 4년 혹은 3년으로 줄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리고 재능 있는 스타 선수의 등장은 새로운 팬들의 유입을 도울 것이고 기존 팬들 또한 리그의 판도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선수의 등장을 환영할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저는 샌디에고가 타티스 주니어와 이번 시즌 안에 연장 계약을 맺고서 새로운 이정표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 메이저리그가 드디어 젊어지려고 하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재미있으셨길 바라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